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또 동결입니다. 자, 오늘 새벽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면서 7차례 7회 연속으로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도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했는데요. 자, 먼저 주진희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금리 인하가 이어졌지만 미국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7%, but is still too high.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in support of a strong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7번째 금리 동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기존 3번에서 1번으로 줄였습니다. 연준이 인하 횟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인플레 진전 평가에 미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사상 최고 수준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네, 그럼 기준금리 동결 배경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기준금리 동결 배경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올해 금리 3번 내릴 거라고 일단 연준에서 전망했다가 올해 또 한 번은 내릴 거다. 이 배경은 뭔가요? 대출 있으시죠? 있죠. 아마 이제 한국인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마 연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석 달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끈덕끈덕한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에 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오늘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하는데 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느냐?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미국이 1년 전에 비해서 3.3% 상승했습니다. 예. 전달에 3.4%에서 0.1% 낮아졌어요. 전문가들 예상치를 밑돌아서 그건 다행인데 한국은행하고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얼마? 2%입니다. 예. 야, 아직 너무나 멀었다는 거고요. 또 물가 내린 내역을 찾아봤더니 야, 석유 휘발유값 내렸네입니다. 휘발유값,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 이 물가의 근원 물가는 여전히 3.4%입니다.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점점점 2%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금통위원 6명인데 네. 미국은 19명이에요. 많군요. 19명이 투표권 있는 사람은 12명이지만 전원 다 금리 전망을 표로 점으로 표시하는데 점으로 찍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도표는 분기말에 1년에 4번 발표합니다. 예. 석 달 전에는 야, 이런 물가 추세 고용 감안하면 3번 정도 올해 금리 인하 가능합니다. 점 3번 찍습니까? 3번 찍었어요. 아. 그런데 석 달 만에 변심했어요. 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요? 오늘 맞습니다. 그렇게 전망했다. 물가도 있고 또 하나는 고용이에요. 미국 고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국 고용이 너무 좋습니다. 실업률이 4%예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데 2년째 4%입니다. 거의 뭐 최고 화랑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얘기했어요. 이 IT 인력들 다 감원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자리가 넘쳐납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서부 실리콘밸리에는 일자리가 좀 부족한 게 일자리가 이제 조금 이 해고하는 사항이 있다면 동쪽에 서비스업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임금이 올랐어요.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임금이 4.1% 올랐어요. 물가는 3.3%, 임금이 더 많이 올랐네? 살아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왜 팍팍합니까? 우리는 실질 소득이 물가 제외하면 마이너스가 거의 7분기째. 예.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다 보니 미국과 반대네요. 맞습니다. 계속 미국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쯤 금리 내릴까? 그래야지 내 대출 금리가 낮아질 텐데 예. 이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차차 한 번씩 뜯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자, 곧바로 9월에 한번 금리 내릴 거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이게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과 또 이 연관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미국의 중앙은행도 중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선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경기 살리겠습니다. 미국에다 관세 폭탄 붙이고요. 그리고 경기는 돈 재정 풀어서 경기 살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더 나게, 더 좋게. 잘 살게 하겠다. 왜냐하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른바 예. 표 단속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는 일자리 더 만들기 위해서 해외 기업도 유치할 거고요. 이게 전부 돈이에요. 인플레이션 육성법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쓸리는 돈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 돈을 풀겠다는 이거에다가 통화 정책이 많아 변경이 생겼다.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게 되면 이게 중립적인 기관이 뭔가 이제 이 권력 기관에 이제 아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1월은 피해요. 그러다 보니 9월 금리 인하가 좀 낫지 않겠느냐? 지금 앞서서 점도표상은 한 번 금리 인하 올해 한 번이 한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특히나 시장에서 기대는 여전히 2번 정도 하지 않겠어?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조금 꺾이거나 고용 지표가 더 꺾이면 조금 수그러들면 9월과 11월 정도에 11월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7월, 9월 그리고 이제 이 11월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는 금리를 낮추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2번 정도 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럼 저희도 대출 금리 좀 낮아질 수 있는 겁니까? 올해 내로? 근데 어제 이창용 총재가 의미심장한 얘기했어요. 예.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물가 안정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섣부르게 금리 인하 시그널을 잘못 두면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물가가 지난달 2.7%까지 낮아졌거든요. 예. 근원 물가는 2.2%까지 정말로 초일계예요. 물가관리 목표치 초일계 들어왔는데 잡고 잡았다. 물가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도 눈치 봐야 되고 자본 유출도 눈치 봐야 되고 환율도 좀 불안해요. 왜냐 이게 지금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도 있지만 중동정 불안 때문에 우리 통화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 가계부채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해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재가 또 뭐라고 수치까지 제시했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 초반, 2.3과 2.4%까지 내려오면 네. 그때 기준금리 내리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기저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우리도 이르면 4분기 정도 가면 이 수치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4분기에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한 번만 내려준다면 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이제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한 번 정도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까지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얘기하면은 사실 부동산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출 받아서 이 집을 사야 돼, 팔아야 돼, 뭐 전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다 대출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면 전세가 뭐 매매가 올라간다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반기엔 더까지 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뜻일까요? 지금 부동산은 실수요자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정말 신생아 대출 받을 수 있는 매매든 전세든 1에서 2% 내외 낮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이분들만 9억 원 이하인 대출, 이 지역을 위주로 오르고 있고 물론 뭐 강남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주택이 워낙 없다 보니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지역별 양극화잖아요. 오히려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7만 원을 넘어섰어요. 오. 그런 이제 전반적인 주택 경기에는 금리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해 2월부터 거의 1년 반 가까이 최고 금리 수준이거든요. 예. 여기에다 은행의 탐욕,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낮추면서 예대 마진을 더 늘리다 보니 이자 부담이 더 커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라고 지금 이 전환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가능하지만 9억 원 이상 주택은 전환 대출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부동산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르지 않는다. 굉장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만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로 이어진다면 이런 양극화 현상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미국 연준 얘기했으니까요. 뭐 요새 뭐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는 분, 서학개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나스닥, S&P는 오늘 사상 최고 기록했다 얘기 나오거든요. 엔비디아, 뭐 애플처럼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 미국 경제 상황 좋으니까 더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은 당분간은 조금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좀 있다. 더 과열. 특히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후발주자라고는 애플이 연례 개발자를 통해서 신제품에는 우리가 직접 개발한 AI는 아니지만 챗GPT AI를 이제 가져와서 예. 시리에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밝히니까 그제인가요? 어젠가 그거 나왔었죠. 맞습니다. 어제 7% 오르고요. 오늘도 올랐어요. 7%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1위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애플입니다. 애플 올랐었습니까? 맞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서로 내가 왕자다. AI 부분에서는 나가 왕자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1위 경쟁하고 예.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좀 과열 조짐은 있어요. 너무 과열 조짐은 있지만 그러나 이들 셋이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을 좀 주려하고 있고 이런 시장 흐름이 좀 더 이어지게 되면 아마 금리가 좀 더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마 기술주와 이제 S&P 500 주식 대형주의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건 좀 부담 요인입니다. 예, 한 번 더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돈 되는 경제 뉴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